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밤하늘의 행성들은 수천 년간 인류의 길잡이가 되어줬고, 현대 과학은 그 행성들의 비밀을 거의 다 풀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변두리에 아직 인류의 눈에 띄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제고행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상의 천체죠. 해왕성 너머 얼음과 암석 조각들이 떠다니는 광활한 카이퍼 벨트 지대,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현상들이 바로 이 미지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9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은 2006년 행성의 지위를 잃고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태양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8개 행성 체제로 정리되었죠. 하지만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미지의 행성을 향한 인류의 탐사 열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새로운 탐사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행성을 찾는 여정은 사실 1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의 궤도가 무언가에 의해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천왕성을 살짝 잡아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 중력 간섭을 개선하여 마침내 1846년 해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왕성을 발견하고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의 궤도에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작은 오차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지의 천체에 행성 X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로웰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로웰 천문대를 설립하고 행성 X 탐사에 매달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유지는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1930년 로웰 천문대의 젊은 천문학자 클라이드 텀버가 행성 X로 추정되는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왕성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명왕성은 너무나도 작고 가벼웠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질량이었죠. 결국 명왕성을 노엘이 찾던 행성 X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성 X에 대한 탐사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1세기,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하와이 마우나케의 산 정상에 위치한 스바루 망원경과 같은 최첨단 장비로 태양계 가장자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미스터리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해왕성보다 훨씬 먼 곳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작은 천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왕성 바깥 천체 또는 카이퍼 벨트 천체라 불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들 중 유독 멀리 떨어진 6개의 천체에서 이상한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맞춰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의 긴 타원 궤도가 모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7%? 즉 1만 5천번의 한 번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궤도면은 다른 행성들이 도는 평면에서 약 30도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휘자가 이들을 한 방향으로 지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 기묘한 현상에 주목한 2명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칼텍의 마이크 브라운과 콘스탄틴 바티긴 교수입니다. 흥미롭게도 마이크 브라운은 과거 명왕성을 행성 지위에서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명왕성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9번째 행성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2016년 두 사람은 이 미스터리를 설명할 단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6개 천체의 궤도를 한 쪽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었죠. 태양계 외곽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질량의 행성, 즉 제고행성이 존재하며 그 강력한 중력으로 이 작은 천체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한 제고행성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5배에서 70배 사이,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보다는 크고 해왕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보다는 작은 슈퍼지구 또는 미니 해왕성 형태의 거대한 얼음 행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고행성의 궤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울 때도 해왕성보다 몇 배나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멀어질 때는 태양으로부터 평균 약 700 AU, 즉 지구 태양 거리의 700배까지 멀어집니다.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평균 4 AU이니 그야말로 태양계의 최전방인 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궤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만 년에서 2만 년.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문명을 이룩한 모든 시간이 제구 행성에게는 고작 1년에 불과한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구 행성은 어두운 심연 속에서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행성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태어난 원조 행성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목성이나 토성 근처에서 함께 만들어졌지만 이 거인 행성들과의 중력 상호작용, 즉 힘겨루기에서 밀려나 머나먼 외곽으로 쫓겨났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은 이병설입니다. 수십억 년 전 우리 태양이 아직 젊었을 때 다른 항성계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태양의 중력이 그 항성 주위를 돌던 외로운 행성 하나를 훔쳐와 태양계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삼았다는 조금은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바로 제구 행성을 직접 찾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숨바꼭질과도 같습니다. 제구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 햇빛을 거의 반사하지 못합니다. 그 밖에는 명왕성의 수백 분의 1, 심지어 수천 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축구 경기장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모래알 하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의 특정 영역을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진을 비교하여 배경의 별들 사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구 행성의 유력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 그래서 과학자들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수십억 개의 가능한 궤도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현재 위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궤도를 역으로 추적해 제구 행성이 지금 밤하늘 어디쯤에 있을지 가장 확률 높은 지역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은 탐색 범위를 크게 좁혀줬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새로운 눈이 생기고 있습니다. 칠레에 건설 중인 베라, 시, 루빈 천문대는 전례 없는 성능의 광시야 망원경을 자랑합니다. 이 망원경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면 며칠 만에 전체 남반구 하늘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제구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망원경의 그물에 걸려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빛을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제구 행성이 우연히 다른 별 앞을 지나갈 때 그 중력 때문에 배경 별빛이 휘어지거나 밝아지는 중력 렌즈 현상을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성공한다면 제구 행성의 질량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구 행성의 존재는 단지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궤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태양계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자전축은 왜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에 대해 약 6도 정도 기울어져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의 기울기를 만든 범인이 바로 제구 행성의 거대한 중력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구 행성은 태양계의 가장 바깥 경계인 오르트 구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거대한 공처럼 둘러싸고 있는 해성들의 고향입니다. 제구 행성의 중력이 이 오르트 구름의 해성들을 흔들어 주기적으로 태양계 안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가설도 제기됩니다. 만약 제구 행성이 발견된다면 그 파급력은 태양계를 넘어섭니다. 천문학자들은 다른 별 주위에서 수많은 외계 행성을 발견했지만 유독 우리 태양계에는 없는 종류의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보다 크고 해왕성보다 작은 슈퍼지구입니다. 제구 행성이 바로 그 잃어버린 골이 우리 태양계의 슈퍼지구일 수 있습니다. 제구 행성의 발견은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론을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들 것입니다. 행성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일부는 왜 궤도 밖으로 튕겨나가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항성계에서 외계 행성을 찾는 연구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사실은 우주에서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물론 제구 행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기묘한 정렬이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물리 현상 때문이거나 혹은 관측된 천체의 수가 아직 적어서 생긴 통계적 착시일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직 시간과 관측만이 정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제구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지더라도 이 탐사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많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희미한 빛 하나를 찾기 위한 노력은 천문 관측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정답을 찾는 여정이자 질문을 던지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재구 행성을 추적하는 이 여정은 그 비밀의 문을 열 가장 흥미로운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 인류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갈릴레오의 망원경, 해왕성의 발견에 이어 또다시 우주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기념비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재구 행성은 태양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추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